영업 미팅을 대통령 하고 이 시스템 이게 이제 CLC 코어 리더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통계 어떤 그런 그 모순이 있는데 아메 회원이 한 100만 회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을 크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이 전체 아메의 성공 확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 100에서 요 안에 들면은 요게 10%거든요. 요 안에 들면은 이게 꾸준하게 해나가면 성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 한 30% 되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계 수치에 나온 거고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겠죠. 요가 요거라는 얘기죠. 코어 리더 클럽. 코어맨이라는 얘기죠. 코어맨이라는 거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사회에서 뭐 핵심적인 층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아메의 비전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뭐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 아메이의 진짜 멋진 점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이 시스템에 합류가 되면은 이걸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메이의 가장 큰 비전 같아요. 그 어저께 저희 이제 수석다이면도 이상 우리 뭐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굉장히 난리더라고요. 무슨 뭐 항공사 이것도 이제 뭐 적자 덩어리에 눈이 커져가지고 이게 지속이 되면은 뭐 항공사, 여행사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 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는 저희는 어떤 그 직원도 고용한 게 없고 무슨 뭐 크게 어떤 뭐 매장을 오픈한 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크게 잃을 것도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기가 기회라듯이 지난달 매출하고 이번 달도 한 벌써 10일 정도 됐는데 매출이 훨씬 많이 떴어요. 오히려 남들은 나 걱정하고 사람들이 안 오고 이런 판에 TNA 날까봐 지금 우려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정말 그게 대단하다 하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거가 충성스러운 어떤 고객층들이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가. 근데 이 아메이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이게 멋지냐면은 제가 시스템의 뿌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이걸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어떤 비전 중에 하나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또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거가 우리가 이제 위너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 위에 스폰서 그룹에 그 위에 이제 김유트 리더님 해가지고 WWDBK 월드와이드 드림 빌더스 코리아라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뿌리가 내졌냐면 요게 이제 원래 미국에서 59년도에 생겼잖아요. 그게가. 근데 처음에 창업자들이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유통을 하려다가 보니까 사실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대리점을 통해서 뭐 기존 시스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런 틀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한번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업자 바로 앞에 살고 있던 그 40대 아주머니 하고 이제 가깝고 하니까 그분하고 이제 서로 이제 거기 쉽게 말하면 그 생산시에서 있는데 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제품도 사용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분 요게 이제 한센 여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 아메이 뭐 WX라든지 LOC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꽤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고 이분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틀이 있어야겠다. 라가지고 이제 뭐 종이에다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었을 거니까 종이에다 쓰고 뭐 쓰고 해가지고 수익 구조들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좀 흘렀겠죠. 근데 아메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커질 줄은 몰랐던 거야. 근데 쭉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아메이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서 이제 59년도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와다가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점점 커지면서 여기에 그 찰리 머시라는 이 경찰관
경차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제품을 쓰다가 너무 효과가 좋고 또 이 사업의 비전을 알고 해서 열심히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분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당시는 다이아몬드까지 이게 확장이 될 줄 모르고 이런 그 수익 구조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 분이 하여튼 처음 이제 최초의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분이 동부, 서부, 남부 해가지고 이제 전 미국을 이제 이 꿈을 전파하고 이 시스템을 전파하고 이제 이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이제 또 여기에 또 연결된 분들이 나타나고 하다가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똑똑하신 한 분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거가 이제 누구냐면은 그 월드와이드 총재가 된 나중에 이름이 뭐였더라? 그 저기 예? 우리 지금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월드와이드 총재이신 그 맞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좀 더 얘기할게요. 이 책에 나왔어요. 요 분이 이제 요 분이 회계사예요. 회계사. 근데 너무 좀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란페리어. 란페리어.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빌 브릿이라는 요분은 이제 서부 출신이고 이 동부 보스턴 이쪽에 빌 브릿이라는 이제 또 똑똑한 분이 있어요. 이분하고 같이 손을 잡고 빌 브릿 월드와이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잘 만들어서 테이프도 복사를 하고 뭐 미팅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전 미국으로 이제 펼쳐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여기 이제 일용이 김일용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인데 뭐 열심히 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국 분들은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메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위에 이제 형이 있어요. 형. 이 형한테 이제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이 형이 누구냐면 일두야 일두. 그래서 이제 김일중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도 SK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뭐 매장을 뭐 서너 개 돌려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아메를 만난 거죠. 이게 한 80년도 후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 틈에서 이제 그 교민들을 상대해서 이게 아메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아메이가 오픈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감하게 독수리 여권을 포기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민이라고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다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1991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자기의 그 독수리 이민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이민을 온 건데 요분이 와서 이제 한국에다 막 전달을 할 때 그 옛날 얘기죠. 이게 뭐 시스템도 없었고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요분 밑에 누가 나왔냐면은 이게 미국 부산에 이 전기공 출신 있어. 전기 이렇게 뭐 전봇대에 올라가서 뭐 전선도 저거 하고 이 전공 되시는 그 장인수 리더님이라고 요분을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비전을 보고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장인수 리더님도 지금 크라운 앰버서더죠. 대단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한센 여사님도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101세.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가 딸 두 분한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장인수 리더님이 같은 부산에서 그 진정희 여사님이라고 이제 남편이 장학관 출신이에요. 요 분한테 전달을 했고, 요 분이 홍진희 리더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권인건 리더님,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내려져 쭉 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운이 좋게도 이 월드와이드 시스템이 한국에 한
5%를 넘어서 한 78%까지인가 이제 점유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규모가 너무 커져서 다 이렇게 모이기가 덩치가 크니까 너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각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별도로 되는데 저희가 이 월드와이드 시스템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 그러니까 이 월드와이드 시스템이라는 거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회사 저도 한 20년 다녔죠. 회사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당시에 진급이 빨리 됐던 이사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지금은 다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다닐 때는 그것이 영원한 것 같아도 나오면 사실 그때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러닝머신 열심히 뛰다가 내려오면은 그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더라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어떤 가치라는 거가 우리 김일두 리더님도 그러지만 항상 현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번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수입을 쭉 받아 보니까 우리가 누구나 보면 이제 인쇄 수입 같은 걸 사실은 원하잖아요. 그게가. 근데 뭐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무슨 우리가 뭐 상가를 하나 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다 자본들이 다 필요하고 하는데 아메이에서 이렇게 뿌리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받는 수입이 그거가 또 진정한 인쇄 수입인데 이거가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되면은 이게 큰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캐리어가 너무너무 화려하신 분들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캐리어가 또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어. 근데 똑같은 뭐 다이아몬드고 수석 다이아몬드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캐리어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음원으로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윤은모 리더님이세요. 그분 대단한 분이야. 저기 IBM 다니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지사장격도 했었고 뭐 본인이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가 빌 게이츠를 제일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이 와이프도 똑똑한 거예요. 2대 정치학 박사예요. 또 박은경 리더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뭐 더블 다이아몬드도 빨리 되고 아주 잘 나갔죠.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저희 부부하고는 조금 이제 인연이 있어요. 근데 윤은모 리더님 딱 이게 강의도 잘하고 진짜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청소부 출신 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자기가 강의가 있고 그분이 또 강의가 있고 같은 그룹에 있을 때 보면 그분한테 사람이 더 몰린대. 도대체 아메이가 뭐냐 이거. 아니 대학도 못 나가고 뭐 고졸 중퇴인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성봉 씨라고 여기 광주에 탑 리더 있어요. 그분이 고졸 중퇴예요. 응?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생계형으로 아메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윤은모 그러니까 한국의 엘리트 가장 엘리트보다 훨씬 더 커 지금 그룹이. 그럼 아메이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요구하는 그거. 근데 그 시스템 제가 보기엔 시스템 적용을 조성봉 리더님이 훨씬 더 잘하신 거야. 뭔가 팀워크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한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해나간다는 얘기죠. 같은 팀으로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신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가 아까 우리가 승훈 리더님만 여기 왜 왔냐 이거죠. 내가 여기 어떤 와의 아메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할 기회를 내가 제대로만 비전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비전을 봤다 그러지만 속에서는 항상 마음이 어떤 눈앞에 나타나 있는 거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면 중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헐리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강연 중에서 인상이 깊은 게 뭐냐면은 성공의 법칙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아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하지를 못하는 거야. 직장을 내가 계속 다니고 싶어도 꾸준하게 다니면 내가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뭐 캐리어에서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구조조정에 의해서 뭐 그만 좀 다니시라 나오시라 그러면 또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또 바뀌어.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문을 닫아야 되고 하는데 아메이만큼은 누가 그만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전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일단은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아메이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기회가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것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뭐 처음에는 부부싸움도 했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시스템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미국은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대. 아니 캐시백이라는 용어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캐시백은 근데 그게 잘 이렇게 현실에 안 왔더라고. 근데 이게 기회라는 얘기야.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거는 미래를 보는 힘이거든.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가.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드는 거야. 뭐든지 다 사업을 하고 뭐 할 땐 비용이 드는데, 이 아메이의 대단한 거가 뭐냐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면서 우리 옛날에 속담 있잖아. 숟가락 하나만 더 해주면 돼. 응? 지금은 뭐 모임도 없지만은 옛날에 뭐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거 내가 그리고 지금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노동자의 권리들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좀 뭐 근무 시간도 이렇게 근무 시간도 있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내가 뭐 하든지 그건 자유야.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좀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서 소비 활동을 여기서 하다 보면 그거를 이 기회를 얻는데 엄청난 비용을 소비했다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귀찮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비전을 적게 보면은 번거롭고 그 과정이 또 과정이 사람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또 감정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하니까 내가 비전을 크게 보지 못하면 그런 감정과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적으니까 중간에 이제 내가 꼭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불씨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 없이 어떤 이런 큰 기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거가 저는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저거고, 우리 시스템이 월드와이드 시스템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홍진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한국에서 탑 리더 무슨 뭐 FA로 보면은 탑이잖아요. 이런 또 그룹에 속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적인 거가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하게, 그리고 내 어떤 의지에 있어서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미혼이잖아. 아직 뭐 나이가 조금 송각으로서는 있다고 하더라도 미혼이면은 아직 인생의 전체적으로 보면 앞길이 창창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꾸준하게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진짜 내가 보기에는 따나운 상상인데, 응? 그래서 그 어떤 기본적인 것만 꾸준하게 해나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쪽 해나가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 아메이가 사실 대단한 어떤 그 매력적인 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엄청 사실 많은 거죠, 그게가.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이런 겉으로 인쇄 수입이라든지 뭐라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내가 해나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사실 판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요새 이제 나라고 외교적 갈등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되게 일본을 사실 싫어하잖아. 근데 저는 일본이 딱 부러운 거가 하나 있어. 걔네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국가 비전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 왜냐면 걔네가 비록 섬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걔네는 옛날부터 영토를 바다까지 같이 생각을 한 거야. 바다 영토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선 밖으로 어느 정도 나가면 조선시대에서는 그걸 처벌을 했어. 왜? 국민들이 그 왕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도도 비어 있었고 독도도 비어 있었고 하니까 멀쩡한 우리 땅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울릉도도 뺏길 뻔했어요. 그거가 무인도로 우리 기록에 보면 200년 이상 무인도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안정복인가 딱 가다 보니까 비어 있네 하면서 일본인들이 살고 있더래. 근데 그건 워낙 그 중세 우리나라 땅으로 돼 있을 거 되는데 독도는 진짜 조교가 없는 거야. 명칭도 없는 거야. 명칭. 애를 나놓고 명칭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본은 그게 이제 눈에 떴더라고. 그래가지고 코미디 같은 일이 뭐냐? 이게 뭐 여기 한국이 저 일본이 여기 있죠. 이 중국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대만이 있고, 여기 필리핀이 있고, 여기가 하와이 이거잖아. 이게 태평양이잖아. 대만 코앞에 있는 요 땅까지 진해 바다 영토야. 필리핀 앞에 있는 것까지 진해 영토야. 그리고 뭐 여기 뭐 태평양 뭐 괌이 어디야? 여기에 무슨 뭐 조그만 그 뭐야 바위섬 그거를 하나의 섬으로 이렇게 막 시멘트로 이렇게 높여놔가지고 뭐 이거 그래가지고 일본이 6이야 바다 영토 이게 육토 그러니까 육지 영토로는 62로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6위의 큰 대국이 됐어요. 이가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눈에 띈 거지. 바다 영토도 영토다라고 해서. 이 아메이가 나는 이게 바다 영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궁무진하거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우리끼리 팀워크도 다지고 하면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뭘 걱정하겠냐. 그래서 오늘 대단히 또 의미 있는 시간 제가 또 첫 시간을 또 맡게 돼서 반갑고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마치겠습니다.